안녕하세요. 한국약용산화초연구소 운영자 기백약초꾼입니다. 오늘은 약초 한 가지가 필요해서 이 산에 올라왔는데 벌써 그 산에는 잎이 다 말라버렸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잎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 영상에 보이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친근감이 많이 가는 나무이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해온 양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나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느릅나무 속에 속하는 갈잎 큰티나무입니다. 느릅나무 속은 전세계에 약 20여 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6종이 분포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는 20에서 30m까지 아주 높게 자라며 산골짜기 아주 축축한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고 나무 껍질은 회색이나 진한 회색이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동글납작한 타원형 열매는 둘레에 날개가 붙어있고 느릅나무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참느릅나무와 둥근 참느릅나무는 열매가 9월에서 10월에서 있고 반면 박느릅나무하고 흑느릅나무는 4월에서 5월에 익습니다. 이들 나무는 열매 익는 시기와 껍질이 생김새만 다를 뿐 잎 모양이나 약으로의 쓰임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나무 껍질을 이유, 유금피라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며 물에 담궈두면은 진득한 진이 콧처럼 나온다고 하여서 코나무 등으로 부르며 약재로 쓰는데 사지 신경통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여성분들의 생리가 여러 달 동안 없는 경우에 아주 이것을 드시게 되면 효과가 좋고 느릅나무 채취 시기는 느릅나무는 천지에 음기를 받아 자라는 나무인 까닭에 뿌리 껍질을 채취하거나 말릴 때 햇볕을 보게 되면 약효가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뿌리 껍질을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려두고 약으로 써야 합니다. 나무 뿌리 껍질이나 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쓰거나 신선한 것을 쓰셔도 되고 줄기와 잎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에 채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드시는 방법은 줄기나 껍질, 잎, 가지 등 이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10g 정도 이 800ml에 넣고 이제 달여갖고 반으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거나 술에 담가서 복용을 하면 아주 좋고 또 이 느릅나무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느릅나무 열매 같은 경우에는 고름을 빨아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작용이 아주 매우 강하므로 종기나 종창에 아주 신기한 효과가 있는 양나무고 부스럼이나 종기가 난 데에 송진과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같은 양씩 넣고 물이 나도록 짓지어 갖고 붙이게 되면은 놀랄 만큼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염에도 이 진득한 진을 코에 넣어두고 또 이 달인 물로 먹으면서 하면은 비염도 아주 잘 나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한 약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피부가 부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자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는 우리가 뿌리 껍질 같은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양 궤양, 소장 궤양, 또 대장의 궤양이 있을 때 갖가지 궤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부종이나 수종에도 효과가 아주 셉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직장암 치료에도 많이 쓰며 오래 이걸 먹어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많이 좋은 겁니다. 위암에는 꾸깃뽕나무, 화살나무를 함께 갈여 마시고 직장암이나 자궁암은 느릅나무 껍질을 갈인 물로 먹으면서 이 물로 아주 환부를 씻어주면 아주 신통하게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수는 국을 끓여 먹으면 부작용이 없는 천연 수면제로 그만이고 동의보감에서는 느릅나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부드러워 아주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장의 사유를 없애주며 장염에 효과적이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불면증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위염, 위하수 등 각종 위장질환에
잘 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유금피는 각종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피부가 부은 것과 비장과 위장 질환에 매우 좋은데, 비위 모든 질환 중에서도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 소장 대장, 직장 궤양, 식도 궤양 등 이 궤양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반면에 암종의 영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약입니다. 암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암 예방 효과를 갖는데 좋은 약이고, 또 악성 종양 통증 없이, 종양을 통증 없이 낫게 하는 약으로 유금피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금피는 강력한 진통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살충 효과까지 높은 반면 약의 일반적인 속속이나 할 수 있는 중독성이 전혀 없고 오랫동안 복용을 해도 무방하고, 아무튼 유금피 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극강한 거악생신이다 했습니다. 병든 부분을 모두 소멸시켜주고 새로운 조직을 배양해내는 작용이 강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거악생신이. 이에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은 모두 병이 되고, 따라서 비만한 사람이 단 것을 먹거나 마른 사람이 매운 것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독약을 먹는 것이지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더라도 쌓이면 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한약처럼 장기간에 걸쳐 복용할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식물은 약효 성분과 유효 성분과 동시에 자기 보호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효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면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금피는 주로 민간에서 이제 비염 예방으로 많이 사용한 약재이고, 이뇨를 위해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구황식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구황식물로 우리가 먹는 방법을 영상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마른 사람이, 몸이 찬 사람이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단맛이 있으므로 과도한 비만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이뇨를 시키는 성분이 강함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몸이 찬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생강이나 인삼 등 열이 많은 한약재와 조합하여서 사용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오늘도 이 느릅나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백약조건입니다.